자, 선거구 획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경인 지역의 지역구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번엔 인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인천에서 내년 총선에서 분구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단연 서구입니다. 서구엔 현역 의원 역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에요.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? 서구는 그 앵커님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 서구 갑을 다 갖고 있고요. 네. 서구 갑은 김교웅 의원이고 네. 지금 인천시 시당 위원장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서구 갑부터 말씀드리면 김교웅 위원장이 지금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예요.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아마 이번 총선은 불출마하고 다음 인천시장을 출마하는 걸로 알고 네. 있습니다. 그리고 안상수 뭐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그 국민의힘 대선 경쟁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. 그래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아내분은 이제 1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된 상태라서 좀 쉽지 않고 지금 강범석 서구청장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국민의힘도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? 네. 감점 요인으로 돼갖고 아마 지선을 또 보궐선거를 또 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. 아마 여기는 그 전략공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서구를 또 신동근 의원 쪽 얘기하면 인천에서는 또 비명계 대표의원이에요. 신동근 네. 의원이. 그래서 현재 당내 경쟁자가 좀 머리를 드밀고 있는 비명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. 있는 상황인데요. 이재명 대표 총선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 아마 비명계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종인 전 시의원도 네. 주민과 소통하면서 서구 지역구에 이제 출마에 대한 열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서구을은 또 인천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행수 문화부 시장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서구을로 나와서 대항마로 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신동근, 이행수 이 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비명의 또 대표 주자다 네. 보니까 이재명 대표 총선 체제로 된다면 예. 공천 문제에서 아주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인천 내 유일한 선거구 확대 지역구 총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떤 인사들이 또 합류할지 좀 궁금한데요. 조대현 선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사실 그 인천 서구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네. 사실 당협위원장을 지금 총선 6개월 앞두고도 예. 국민의힘에서 24곳을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네. 그중에 이제 뭐 서울이 10곳, 경기 11곳, 근데 인천이 3곳인데 인천 서구 갑을을 모두 비워놨거든요.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학재 전 의원이라든가 안상수 전 시장, 그다음에 이행숙 부시장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비워놨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최근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뭐 많이 졌어요. 네.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22개 동에서 승리를 하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가자 4동 유일하게 한 군데서만 이겼는데 이걸 불과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지난번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때 뭐 국민의힘이 대패를 당했던 지역인데 이걸 서구청장을 뒤집어가지고 국민의힘 2.5% 이기면서 다시 찾아왔던 지역이거든요. 네.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청라지구 뭐 이런 좀 이 지방 아파트 중에는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5만 가구 이상이 이 지역에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를 내년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예.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이 인구 구성도도 50대 이상의 인구 구성도가 상당히 몇만 숫자가 서구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괜찮은 후보를 내면 한번 해볼 만하다. 이렇게 판단하고 서구마저도 놓치면 인천에서는 더 이상 찾아올 곳이 없다.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나를 이제 뒤져보니까 네. 대통령 지지율과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에서 서구에서도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어쨌든 더더욱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부분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아직 고민을 못 끝낸 걸까요? 지금 사실 이학재 전 의원, 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라든가 뭐 안상수 전 인천시장, 뭐 강범석
현 구청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구청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은 나름 있는 분들이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접촉을 해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느냐, 그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정부나 그다음에 공공기관, 그다음 심지어 이제 뭐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사기업의 간부로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보면 보통 이맘때쯤 되면 사표를 쓰고 나와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게 과거의 전례였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뭐 이학재 지금 인천공항 사장도 지금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지금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고 2년 뒤에 다음에 지방선거 때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. 또 이렇게 이분이 임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, 또 그죠? 만약에 정말로 공항공사 사장 간지 정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제일 좋거든요.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더 좋은데 만약에 국회의원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고사했겠죠.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큰 자리지만 이학재 정도의 이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함진규 의원 같은 사람도 지금 도롱사 사장 가고 있고 이렇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학재 의원한테 네임밸류 좀 안 맞는 자리인데 이렇게 갔던 거는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히 수도권, 그중에 또 경기, 인천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쉽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.